네, 또 다음 분입니다. 내 집 마련 이분도 가자. 이제 내 집 마련 가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 이분은 또 나이가 좀 어리신 편인데 집을 또 빨리 구하려고 하시나 봐요. 만 26세에 미혼이시고 중견기업 다니고 계시는데 소득이 뭐 한 290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축을 또 잘하세요. 199만 원, 저축률이 66에서 71%라고 합니다. 최근에 현타가 왔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취업으로 인해서 집 떠나 자취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또 비슷한 그런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여자고요. 저에게는 학생 때부터 막연한 목표가 있었어요. 30세에는 1억을 모아야겠다. 40세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였죠.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조금 갈망도 있었고 성인 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쉰 적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20년에 드디어 취업을 성공하고 당신은 취준 때 500이 있었는데 학자금 대출도 또 있었구나. 당연히 집이 또 어려우셨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했다면 대출도 있겠죠.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되면서 마이너스 740으로 스타트를 했다. 모닝 600. 자동차 보험료 170. 어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이게 30세 안 되면 모닝이라서 그나마 저 정도. 뭐 소나타 하면 250도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뭐야 외제차야? 이게 30이 안 되면은 그리고 자동차 보험 첫 가입이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엄청 어디 사고 내고 뭐 박살 내고 이럴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사실 처음 가입하면 그냥 할증이 붙어요. 기본에서. 아니 차가 6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70이에요? 저 정도면 이러면 자차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맞네. 그냥 자차 빼고 사고 나면 폐차시켜 버리고. 이거는 폐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이거 너무 세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다운은 됐습니다. 그래서 하긴 근데 이 나이 때니까 취준 때 2020년이니까 벌써 저거 참 2021년이 재작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이 어쨌든 그래도 한 26살에 차 사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거를 보험사에서도 이거 사고 내겠는데 라고 계산상 통계상 그런 거죠. 통계상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많이 내니까. 그리고 사고를 내면 저기서 더 올라가고 안 내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외 비용 해가지고 거기다 또 300은 또 언니한테 또 빌렸어요. 근데 이런 거 정도면은 그 회사 앞에 가서 자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게 회사하고 그게 지방에 사세요. 지방도 그냥 어디 뭐 대도시 광주광역시 뭐 대구광역시가 아니라 작은 데 산다 이거죠. 작은 군 단위에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뭐 이런 거는 그러면 회사 앞에 가서 그게 그 살 곳이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 딱 앞에는 주택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무 아쉽네. 그 뭐 어떻게 자전거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거리는 아니에요. 자전거로 45km 뭐 이렇게. 겨울에 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출근했는데 귀 어디 갔지? 귀돌이 이렇게 하고. 안 되겠죠. 이미 하셨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1년 동안 1,870만 원 가량을 저축했습니다. 대출 제외. 30세에 1억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생각하면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30살에 1억을 갖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수를 해봐도 어렵죠. 아니 2천만 원씩 5년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25살에 취업해서 그러면 2천 이상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축해야 그러니까 한 3천 벌어야 2천 저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자칫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축하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5년 동안 모아야 되니까 이걸 투자로 극복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개인이 투자 수익률은 그냥 보너스 물가 상승 극복한다 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1억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한 퍼센트 나는 이 저축률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0세에 1억을 모으는 거는 계산해봐도 알죠. 안 돼요. 1년 동안 2천 모으신 것도 잘하신 거거든요. 정말 잘 모은 거예요. 잘한 건데 연봉 대비하면 잘하신 건데 당연히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연인 거죠. 저에게는 1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관념이 조금 달라요. 남자친구는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브랜드를 선호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브랜드 뭐 이러면 되게 비싼 거 좋아하시냐. 근데 그런 거 있죠. 보세 옷 5벌보다는 그래도 이름 있는 거 1벌 해서 그게 더 가치가 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이야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의. 그 브랜드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 이 남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클로도 브랜드인데 유니클로 좋아하냐? 유니클로도 브랜드 맞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의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 나는 보세 옷은 싫고
제작된 옷이 좋아. 제작된 약간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비싼. 아니 브랜드는 유니클로도 브랜드란 말이에요. 브랜드죠. 잠뱅이 아세요? 저는 모르. 잠뱅이도 있어요.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잠뱅이 청바지. 스톰 안전지대. 2913. 그건 여기고. 그 비싼 여기에 있는 잠뱅이. 우리나라 잠뱅이. 또 뭐 있잖아요.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스파 브랜드 뭐 이런 거.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네. 어느 정도 중고가를 선호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말은 사치스럽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이게 보면은 내 남자친구잖아요. 네. 그리고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아주 좋은 시절이죠. 좋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경제관념도 다른데 네. 조금 다르다고 쓰셨고 사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않는다고 안 해줬다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주의고 저는 젊을 때 고생하고 늙어서 편히 살자라는 주의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싫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성향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성향도 있는 거지만 네. 둘이 만났다는 게 이제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면 근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저는 좀 궁금하네요. 네. 여기가. 그게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뭐 그런 거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가려면 연인 관계가 오래 가려면 대화 잘 통하고 그런 거는 시작의 어떤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뭐 소개팅은 대화도 안 통해 그럼 시작도 안 되잖아요. 저거는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같은 부분이고 거고. 네. 오래 가려면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그게 경제관념이든 아니면 무슨 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맞아야 오래 갈 수 있지.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언젠가는 그 마음이 식으면 콩깍지 씌우는 기간 1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나면 저게 안 맞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는 거.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고 경제관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둘이 사니까 대부분 연애를 연장선처럼 사는 게 신혼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죠. 어차피 둘이서 사는 거 그냥 뭐 번 거 쓰면 되니까 즐겁게 살면 되는데 보통 그러다가 뭐 아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들면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꼭 딩크족이더라도 딩크라고 해서 막 다 행복한 게 아닌 게 제가 주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딩크여도 경제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경제력. 부부의 그렇죠. 경제력.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부부들일 것이고 그렇죠. 뭐 부부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도 누군가는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력과 내 경제력을 또 비교하게 되기도 한다 이거죠. 너네 왜 아직도 이러고 살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살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집이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차가 뭐 아주 안 좋다든지 하면은 또 뭐라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살자도 한 몇 년이고 그 뒤로는 결국에 또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지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 이제 사는 게 막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고소득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아직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취업한 지 이제 채 6개월도 안 됐고요. 이제 6개월 안 됐고. 6개월도 안 됐고 이 여자분보다 소득은 낮습니다. 그래요. 아직 막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아닌.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돈 쓰는 소비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경험이 뭐냐? 그래서 저는 소비가 경험인 줄 알아.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또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배낭여행 진짜 30만 원 들고 유럽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살기 뭐 그런 거면 괜찮지. 그러면 인생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아이디어들도 생길 수 있고 이슈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친구들과 함께 3, 4, 5 모여서 어디 여름에는 스킨스쿠버 뭐 하러 가고 그거예요. 뭐 웨이크보드 타러 가고 그런 거 스키 타러 가고 그런 것도 물론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난 스키라는 걸 타봤어라는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취미가 되면서 그걸 즐기면서 소비로 그냥 쭉 이어지면 이게 과연 그 어떤 경험을 거기서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러니까 뭔가 부자 체험을 하는 거를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 체험 고생을 하는 거는 뭐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남과 다르게 정말 고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남과 다르게 특이한 곳에 가서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돈을 쓰는 경험을 하는 거를
젊을 때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비싼 차 사는 거 자기 수준의 비싼 차라고 하면 람보르기니 못 삽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비싼 거 K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K5가 K7, K9 그렇죠. 뭐. 근데 그게 뭐 K7, K9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3이야. 그런데 여기서 막 돈을 과하게 들이는 거죠. 막 위에 썬루프 뚫고 그렇죠. 뭐 휠 바꾸고 뭐 하고 나중에 가서도 충분히 좋은 차를 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좋은 거 해야지라고 한다면 나중 걸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하는 거는 내 미래를 땡겨다 쓰는 거기 때문에 내 미래의 인생을 땡겨 쓰는 거고 정확하게 미래에 있는 부익남 정태익한테 돈을 빌려다가 갖다 쓰는 거라서 그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미래의 내가 고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을 때 경험하는 거를 소비 경험을 확 땡겨가지고 쓰시면은 미래의 내가 되게 돈으로 고생한다는 거를 좀 알고 둘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요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곁에서 봐봐 이거 봐. 이거요. 좋은 거 맛있는 음식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나는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게 부자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자 체험.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너무 아끼고 사는 건가?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현타가 오시는. 이런 거가 경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실 거든요. 뭐 어떤 뭐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 셀럽이 되실 수 있으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뭐 정말 평론을 잘하든지 뭐 블로그를 진짜 잘해가지고 뭐 또 수익화를 할 수 있으시면은 뭐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 대부분 그냥 친구한테 그냥 자랑하는 사진 한두 개 찍고 뭐 그러고 끝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200 버는데 뭐 4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지러지래.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젊어서 해야 되는 경험은 아닙니다. 유재석 씨도 그렇게 안 쓸 겁니다. 쓰시지 않나요? 매끼 오마카세 먹고 그 정도 벌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끼 오마카세 먹고 뭐 해도 돼요. 질려. 근데 안 하시잖아. 제가 돈 좀 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라면이 제일 맛있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면이 최고다. 그죠? 11시 반에 먹는 라면이 최고다라고 공통적으로 한 몇 명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먹어보면 다 의미 없다. 못 먹어봤을 때나 먹고 싶지 먹을 수 있으면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음식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너무 아끼고 사는 건가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아니야 이거.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어렵게 모은 통장 잔고 확 줄어듭니다. 이분은 지금 80세 인생을 35세로 압축해서 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표와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마음을 잡지만 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 바짝 잡으세요. 요거 꽉 잡으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들어서 현타가 자주 옵니다. 저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목표를 30세에 1억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을 수도 없는데 그렇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데 목표를 바꾸세요. 수정하세요. 1억 달성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1억이라고 하진 마세요. 1억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70% 유지 그리고 하나 추가로 알파는 소득을 더 늘릴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 소득을 늘리는 걸 하나 좀 목표를 좀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여쭤봤거든요. 여기서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야근 같은 거 하고 특근하면은 수입이 300에서 320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가 뭐 만약에 뭐 회사에 걸리지 않다면 뭐 부업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서 가능하다면 소득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신들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기 싫어. 근데 저 사람과 매일 만나. 그러면 당연히 다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다툴 수 있어요. 처음엔 이해로 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그 남자친구분도 나를 만나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서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또 인연을 만나서 어떤 계기를 만나서 뭐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런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고 있으면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곳 맛있는 음식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이분은 70% 저축한다는 거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다 내냐 근데 뭐 반반 부담하고 반반 부담? 그러면 돈을 저축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저축해요? 많이 안 본대요.
장거리 연애라. 네. 그래서 많이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두 달에 한 번 보고 막 이런 건가? 한 달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뭐 두세 번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건데 그렇죠. 만나가지고 반반 내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 한 명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더 쓸 것이냐, 이제 내가 이 저축을 목표나 이런 하려고 했던 통장 잔고 이런 거를 포기할 것이냐. 잘 생겼나 봐. 남자친구가 잘 생겼나 봐. 이 조건 보니까 지금 웬만히 잘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이따가 인스타에서 만난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니면 남자친구를 바꾸거나. 그렇죠. 남자친구가 뭐 지금 이제 취업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뭐 물론 그렇게 써보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잡고 이분처럼 지금 내 집 마련 가자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해서 그럼 나도 그렇게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뀔 뿐이면 그러면 좋겠지만 나는 나의 가치관은 젊어서 노세라고 한다면 남자친구를 한번 바꿔볼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바꿔보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본인 마음에 맞는 분과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 하면 좀 잘 사귀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게 막 무조건 막 지금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신들게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굳이 한마디 해봤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분이 되게 그 신뢰감이 있나 본데요. 친척이 9천을 무이자로 빌려줄 정도. 부모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 뭐 전세 뺄 때까지는 그냥 계속. 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9천을 빌려주시지? 근데 이럴 거면 버팀목 전세 자금을 풀로 받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시나 봐요. 이걸 어디다 써야 이걸 은행에 넣어놔야지. 너무 맞네. 너무 양아치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어차피 그분은 큰 돈을 쓰시지 않을 거니까. 아니 이게 버팀목 전세자금 2.2짜리를 그러네요. 한 8천 받으시고 여기서 한 6천 꺼내가지고 이거 토스나 이런 데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아니 이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아치라고. 양아치. 약간 빌려준 분이 아시면 네가 하는 게 틀린 거나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건 아니 난 어차피 대출 어차피 대출인데. 근데 빌려주신 분 입장에서 그건 내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좀 그렇다.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니 혹시나 전세 사기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6천 정도 빼놓을게요라고 굳이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아니지 얘기를 안 하는 게 얘기를 안 해야죠. 얘기를 안 해야 되죠. 괜히 그거 이거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근데 중간에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거 중간에 못 받아요. 그래요? 그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너무 해야 돼요. 아쉽네. 다른 용도로 쓸까봐. 그러면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그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새로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뭐 주식을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넣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 가족한테 쓰는 돈 지금도 부족하다고. 이게 보니까 가족한테도 잘하시고 하니까 친척이 도와주신 건가요? 왜냐하면 또 집이 또 이렇게 또 좋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친척 중에 잘 되신 분이 아이고 뭐 우리 누구 너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내가 빌려줄게. 너 괜히 이자 내지 마. 죄송합니다. 다는 못 내주겠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말은 그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거를 제가 너무 왜곡했네요. 근데 솔깃한데? 이거 한번 딜을 해볼 필요는 혹시 더 있으시냐고. 혹시 그 정도로 전세가 올라서 무슨 소리야? 요즘에 전세 떨어지고 있대. 저기 한 1억 5천짜리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한 3천만 더 땡겨줄 수 있냐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한번 딜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저축이 그래서 199만 원인데 지출이 91만 원이에요. 와. 근데 관리비 이자 25만 원. 지금 300 정도 버시는데 25만 원이면 엄청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되게 운 좋으신 케이스예요. 사실 저거 9천만 원을 안 주셨으면 이자가 그만큼 더 나갈 그렇죠. 테니까. 이자가 뭐 한 6천만 원 정도 이자는 더 나가야 되니까 622 한 달에 만 10만 원씩 더 나가요. 10만 원씩은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다행인데 각종 구독으로 18,000원. 이게 뭐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모티콘도? 전 그거 이모티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저한테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하긴 한데 그게 좀 아까워요. 이모티콘이
시장이 크더라고요. 파이도 크고 많아요.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모티콘을 재밌고 귀여운 걸 쓰는 거를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가끔씩 뭐 무료로 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대폰도 이 정도면 아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뜰폰 아껴서 쓰시는 알뜰폰 거고. 하시는 거고 주유 4만 원. 네. 4만 원 모닝 4만 원이면은 뭐 아주 많이 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정말 악착같이 잘 사시는데 데이트가 30만 원이에요. 자주 안 보는데 반반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60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나도 자주 안 본다고 했으니까 뭐 2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한 30씩 쓰는 거고 4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매주 15만 원씩 쓴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저거는 그런 많은 거지.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쓰는 거가 아니라면은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고 네. 줄이는 거를 만약에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하면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네.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11만 원. 이것도 어린이 보험은 뭐예요? 이 어린이 보험이 어른 보험 있고 어린이 보험인데 어린이 보험은 똑같은데 가입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27살까지 혹은 30살까지. 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특징이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아까 뇌졸중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닌 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그럼 어린이 보험을 드는 게 좋은 거예요? 범위는 넓은데 그걸 꽁으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비싸요. 그만큼. 더 비싸요? 네. 비싸서 그럼 실익이 없네요. 그런데 아주 나는 넓게 포괄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돈 대신 한 1, 2만 원 더 주고 하면은 그거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왜냐하면 뭔가 나이가 넘어가면 가입 못 한다라는 거는 이때만 할 수 있는 뭔가 장점, 메리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은 보험을 가입한다면 싸지는 않지만. 그래요? 네. 그러면 어린이 보험은 그냥 나이 제한일 뿐이지 뭐 어떤 특별하게 성인이 됐다고 해서 뭐 안 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 보험 이름에 보험 역시 엄마 크림이. 사랑하는 자녀 보험 뭐 이런 거 그냥 80세 돼가지고 엄마 사랑, 엄마 사랑 아이 사랑 뭐 이런 거군요. 그런 거 창피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비도 같이 있고요. 네. 상해보험도 있네요. 상해보험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저거 솔직히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나이에 네. 비해서 어린이 보험을 빵빵하게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지는 마시고 아까 보험 원칙 일부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불필요한 특약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면 금액을 좀 줄이거나 강도 뭐 그런 특약들은 없애시는 게. 뭐 모임도 뭐 가끔 나가실 거고 네. 그다음에 식비 용돈도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하셔도 사실 거의 지금 70% 저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서 더 하라는 얘기를 사실 뭐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좀 합니다. 뭐 데이트도 하셔도 되고 네. 뭐 다른 거 비용을 아껴가지고 여기다 쓰겠다는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뭐 저축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시니까 없어요. 뭐 이분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라고 네. 보고요. 보내실 때 그래서 그 고민도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 현타가 왔고 그 현타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변에서 그 주변이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쓰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확신을 갖고 싶으신 거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고 네. 바꿔보려고 한 다음에 뭐 그래도 안 바뀌면은 뭐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무조건 헤어지라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꼭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뭐 자산도 지금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다 적금 뭐 하시는데 통장, 약간 이상한 게 아까 199만 원 저축한다고 채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하셨네. 네. 50, 25, 10 더하면 85예요. 네. 나머지 100여만 원은 그럼 어디로 붓냐? 네. 주식으로 쏟아붓고 계세요. 여기 다 주식에 넣고 계시구나. 네, 주식에다가 매달 뭐 일정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그래서 이거 주식은 그럼 뭘로 하세요? 저는 안전한 성향이라서요. S&P랑 QQQ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S&P QQQ 뭐 안전하다고 보면 그게, 뭐 장기적으로는 안전하죠. 그쵸. 추세를 보면 굉장히 그런데 그게 무슨 마치 채권처럼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건 변동성도 아니죠. 굉장히 크니까 너무 이게 주식 비중이 높은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말이 있기는 하잖아요. 젊을 때 투자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내 상황에 맞게끔. 나이 들어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쓸 돈에 대해서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을 때 하시는 거는 결혼 아니면 혹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럴 때 지금처럼 뭐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 저거 1.5% 마이너스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그걸 못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시점에 딱
원하는 돈을 마련하기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식 비중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나. 아니 근데 그 보면은 막 채권도 막 투자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지금 이거저거 좀 공부를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지금 시절에 잘 할 수 있는 게 뭐 저평가된 거를 막 투자하신 것 같고 채권도 보면 뭐 5.7%. 저는 아쉬워요. 6개월짜리 하신 게. 네. 이런 것도 어쨌든 하신 거 보면은 지금 공부도 하시고 하는 거라서 뭐 저는 좋다고 보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계속 커플을 좀 헤어지라고 하는데 헤어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만나면 또 즐겁게 또 얘기를 할 게 많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남자친구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거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가자. 그죠. 자 이걸 쓰자라는 반응이 있을 거. 우와 대박. 대박이다. 같이 고고 그러면 이번에 하와이 갈까 뭐 이럴 같이 쓰자라는 혹은 뭐 오마카세 갈까 이 반응이 나올 수 있고 하나는 너 1년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았어? 나도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모아야 될까? 후자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말하면서도 안 될 것 같다. 후자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난 너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애인 줄 몰랐어. 미안해. 나도 너처럼 돈을 모을게 라는 사람이 네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지 몰랐어. 아싸 그럼 나는 더 마음 놓고 써야겠다. 우리 여자친구 돈 많네 하면서 나 이번 생일 기대할게. 이게 거의 보통의 그 흘러가는 플로우죠. 그리고 막 사진 보냅니다. 카톡으로 막 와. 이 시계 이쁘지 않냐? 이 신발 이쁘지 않냐? 오고 요즘에 이게 대박인데 하면서 이제 막 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손절해라. 빨리 손절하시고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 내가 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4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요? 이분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학자금 대출 뭐 무이자다 이러면은 하셔도 되겠지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유를 따져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근데 그 금리가 워낙 높아서 그러니까 예금 적금 금리 가입하신 게 워낙 높아가지고 뭘 깨가지고 하실 건 없고. 그래요? 학자금 대출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인가요? 지금 뭐 가입하시는 상품 희망 적금이나 아니면 뭐 일반 적금도 저거 금리 높을 때 가입하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남겨놓고 딱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분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마이너스 뭐 차 사고 뭐 하느라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지금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뭐 2,670만 원 저렇게 돈을 진짜 잘 모으신 거예요. 이게 이 저축률의 위력입니다. 저축률이 높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확 바뀌거든요.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정리될 것이고 이런 것도 불어나면서 또 쌓인 돈에 또 나중에 뭐 결혼하면서 또 들어오는 돈까지 다 합치면은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직 뭐 나이도 뭐 젊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보다도 우선은 지금 나이대가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내 집에 같이 살 사람을 잘 찾는 내 집에 누구랑 살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절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혼은 안 해봤지만 오래 연애하시는 분들이나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격 잘 맞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기본일 수가 있고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 그 가치관들 중에 경제관념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불협화음이 안 생긴다. 잘 맞아도 싸우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데 결혼을 억지로 뭐 한다 뭐 이러는 것도 사실 좀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다. 한번 살짝 잔고를 보여주시고. 내 이번 생일 기대할게 뭐 이런 얘기, 뭐 화이트데이 기대할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 진짜 나오면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까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남자친구가 혹시 이 방송 보실까요? 그랬더니 그런 거 볼 스타일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고. 헤어져. 고민할 것도 없어. 본인과 맞지 않아요. 안 맞네. 명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아니야? 아니, 구독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저기 디젤맨이야 뭐 이런 거거든. 뭐 보통 거기 옷 입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안 돼. 헤어져. 너랑 맞지 않아. 네. 출산율 상승 방송 0.78을 좀 끌어올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인드가 좀 맞아야 됩니다.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행복하고 모으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행복한 거지. 맞아요. 한 명은 쓰고 한 명은 모으잖아요. 그럼 나는 모아서 제 돈 쓰는데 돈 주고 있는 거야.
그게 어미새야. 그게 그렇죠. 얘를 내가 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근데 나이가 아직 어리셔가지고 맞아요. 쉽진 않다. 쉽진 않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성격 맞고 대화 잘 통하고 그 유머 코드 통하면 그렇죠. 그냥 이게 내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저는 뭐 느낌이 오는 남자가 좋아요. 막 이러거든요. 보통. 그 느낌이 뭔데? 아마 그러면은 그 느낌대로 결혼했으면 우리나라 결혼과 이혼이 엄청 빈도가 많아질 겁니다. 그 느낌이 경제관은 아니거든 보통. 보통은 경제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도 감안해서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